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자, 다음에 뉴스입니다. 21 대통령 이재명. 와, 이거 하면은 조회수 좀 나오려나? 아니면 욕 더럽게 먹으려나? 아니 근데 뭐 나는 좋은 이제 부제를 보셔야죠.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분의 자취를 보는 거예요. 이분이 저는 특정 당을 떠나서 보는 겁니다. 숙주 새우볶음 대충 좋군요. 대충 좋습니다. 술안주로 딱이네.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신 후에 21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끝났죠. 끝나고 엄청난 투표율과 그리고 엄청난 득표율로 이제 21대 대통령이 뽑혔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뽑히셨는데 저는 뭐 어차피 뉴스를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 뉴스를 다룰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어차피 21대 대통령이 되셨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게 궁금해서 가져왔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읽는 거 뭐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자, 이분의 생일은 1963년 12월 8일 생이십니다. 지금 6월 4일 이제 21대 대통령을 하고 계시고 일단 조기 대선에서 49.42%라는 투표율을 기록하고 당선이 되셨죠. 이게 조기 대선이었죠.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치러진 조기 대선이었습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가난한 화전민 출신이었습니다. 63년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도천리 지통마을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나셨고요. 부친 이경희 씨와 모친 구호명 씨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극심한 가난을 겪었다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30리. 와, 30리? 솔직히 저는 미국에 있어갖고 이 킬로미터라는 개념을 잘 몰라요. 이게 12km를 걸어서 다니셨대. 이게 그 유명한 라떼는 말이야 내가 왕복 30리를 걸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걸어 다녔다. 약간 이런 개념이 있는 건가? 12km면 꽤나 멀겠죠? 아무튼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이 그 정도까지 걸어 다니면은 꽤 멀겠죠? 12km. 여기서 마일로 따지면 한 마일이 더 적나? 킬로가 더 적나? 아무튼 이렇게 극심한 가난을 겪으시면서 집에서 또 학교도 멀었대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는 대신 성남시 상대 원동의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 12살 때 그가 취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위장 취업을 하셨다고 하네요. 어이구야. 그때 이제 취업했던 게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공장에서 프레스 기계에 왼팔이 끼이는 산업재해를 당해 평생 장애를 안고 계신다고 하네요. 처음 아는 사실입니다. 성장판이 손상되어 왼팔이 휘었고 장애 6급 판정을 받아서 이걸로 이제 병역 면제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으로 2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약사들이 수면제 대신 소화제를 주어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수면제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수면제가 아니라 소화제였나 봐요. 그러니까 죽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약사들에게 수면제를 달라고 했는데 이 약사들이 알고 그거를 줬다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좀 더 이거 왜냐면 제가 마지막에 진짜 이거 방송하기 한 10분 전에 빠르게 이거를 찾느라고 이거 제대로 읽어보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학업과 이제 법조인의 경력을 이제 보면은 이제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사들이 좀 뭔가 세서 그냥 소화제를 줬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공장에서 일하면서 공부는 포기하지 않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중고 학력을 취득하고 1980년도에 이제 중앙대학교 법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하고 1860년 졸업과 동시에 28회 사법 시험에 합격을 하셨대요. 이거는 인정할 만하네. 이렇게까지 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돈도 벌고 가족을 위해서. 그쵸. 약사들이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2번이었죠. 2번이나 했으니까 약사 2분이 되겠게요. 그래서 1980
2019년에 이제 사법 연수 18기를 수료한 후에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서 검사십으로 근무했다가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시죠? 변호사의 강의를 듣고 판검사가 아닌 인권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거 저도 인터뷰 내용 본 적이 있어요. 왜 본인이 이제 검사가 아닌 변호사의 길을 갔냐고 했을 때 이 선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택했다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라고 합니다. 국제연대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 및 인권 전문 변호사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남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성남 시민 모임을 만들어 지역 토착 비리를 파헤치는 등 시민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성남시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와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오, 라일라이님 어머님의 고향 안동이시군요. 안동찜닭. 제가 아는 게 안동찜닭밖에 없네요. 안동 화해마을. 와, 나 미국에서 25년 살았는데 안동 화해마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 경력 보면 성남 시장 시절이 제일 길죠. 2010년부터 18년까지. 2005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하셨고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차라 선거에 도전해서 낙선했고 2010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당선자 정치인으로서 첫 성공을 거두며 2014년 재선에 성공하여 8년간 성남시장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요때까지는 뭐 잘 몰라요. 근데 성남시장까지의 이제 행적을 보시면 되게 뭐 모든 정책이 좋았다고 하는데 이제 무상교복 정책, 청년배당 정책, 성남시 의료원 건설 등 총 287개 공약 중 270개를 실행하여 94.1% 공약 이행률을 기록했다. 와, 씨. 이 정도면 많이 하셨네. 성남FC 구단주를 견임하며 수원FC와의 깃발 더비를 성사시키기도 했고 제가 여기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와 94.1%의 공약 실행률이며 이행률이며 이네. 와. 그리고 이제 경기도 지사 시절에는 이제 56.40% 득표율로 당선되었고 이제 복지 정책과 혁신 정책을 추진하시다가 이제 2021년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셨죠. 그때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제 맞붙었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2022년 8월 77.77. 와, 이거 7이 와씨 4개면 이거는 제각판 아닌가? 제6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었고 재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구를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당대표와 국회의원을 겸직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 재임 중 2023년 이거는 2021년 그때가 아니잖아. 맞나? 그쵸. 2021년 맞네. 2021년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는 아쉽게 졌죠. 제가 알기로는 득표율이 제가 알기로는 역대 가장 차이 많이 안 나는 선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전 이제 대통령님이 이제 당선이 되셨고 그렇게 해서 당 대표 재임 중에는 이제 2023년과 2024년 여러 차례 체포 동의안에 제출되기도 했으나 2024년 1월 그때 그 피습 사건이 있었죠. 그 목에 이제 상처가 아니죠. 피습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논란은 있었지만 그래도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2024년 12월에 그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죠. 그러면서 담장을 넘어서 내부 상황을 생중계하며 탄핵 추진의 중심인물이 되신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십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은 뭐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던 것 같지만 보면 4월 10일 날에 유튜브를 통해서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누적 득표율 이번에도 끝은 77입니다. 89.77. 최종 후보로 이제 선출되면서 이제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4개 정당과 공동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장 대선 연합을 이루었다. 조국혁신당하고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하고 4개를 같이 했네요. 그리고는 이제 대선 승리를 하셨죠. 6월 3일 날 실시된 대선에서 1728만 7,513표 49.42표 2%를 얻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1,439만 5,639표 41.15%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291만 7,523표? 원했던 10% 못 넘겼네요. 8.34% 누르고 당선되었습니다. 투표율은 와 역대급은 아니죠. 역대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79.38%, 이게 제15대 대통령 선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위원회가 6월 4일 오전 6시 21분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인으로 결정했고, 이제 선거 특성상 당선인 결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대통령 당선도 됐고 했으니까 이제 이분의 주요 정책과 공약을 한번 봅시다. 봐야죠. 뽑혔잖아요. 자, 일단은 3대 비전의 핵심 공약이 있죠. 일단은 회복, 성장, 행복. 자, 회성행이라는 게 이제 3대 비전 아래에서 15개 정책과 15 뭐야 15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산업. 5년간 100조를 투자해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 자, 미국, 중국, 한국. 좋습니다. 100조. 와, 100조. 와, 그 중에 한 10억만 나한테 줘보지. 농담입니다. 100조를 투자해서 대한민국을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이 있고,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이제 최우선 국정 기조로 내란 종식을 내세우며 비상 계엄에 동원된 군을 국민을 위한 군으로 개편하겠다라면서 국방장관을 민간인으로 임명하고 문민화와 방첩 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내란 관여 부대들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 또 나왔다.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며 검사 징계 파면제도 도입과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는 법조일 원화 확대를 내걸었다. 기소 독점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려왔던 검찰은 해체 수준의 변화를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와우, 세다. 검찰 와 세다. 어우 빡세이. 검찰이 해체 수준. 한 잔 먹고 들어갈게요. 어지럽니다. 자, 검찰은 사요나라 한 잔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정책을 봐야죠. 드디어 코스피 5천 시대. 야, 지금 코스피 한 2,800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들이 지금 1조 하루 만에 1조 원이 지금 들어갔다고 해요. 지금. 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 기업 지배 구조를 위한 상업 개정안과 주식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도 중요한 정책으로 과거 윤석열 정부와 가장 차별화되는 분야로 평가된다. 에너지 고속도로와 국가 AI 지도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코스피 5천. 야, 코스피 5천 되면은, 왜냐하면 코스피는 박스피라고 해가지고 보시면은 알잖아요. 쭉 같은 이거 미국 주식 미국 저 나스닥이랑 S&P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이렇게 박스피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밖에 못 노는데 이제 5천 시대로 쭉 올라간다. 올라가는 한국의 주식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개인 가족, 개인의 삶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91년도에 중매로 만난 김여경 여사와 결혼하셨고요. 김여경 여사님 같은 경우에는 숙명여대 피아노과 출신이라고 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죄송합니다. 제가 뉴욕에 살아서 오스트리아라고 못하겠어. 오스트레일리아 발음 좋죠. 유학을 준비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라 너 미쳤나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유학을 포기하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프로포즈 할 때 어린 시절 일기장을 선물했다는 일화가 유명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동호 씨와 윤호 씨 등 두 아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 때문에 두 아들이 취직 못하고 있다며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를 진짜 거의 5분 만에 준비하느라고 제대로 이거 더 자료를 준비 못한 점 죄송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가족의 아픔은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나중에 그 다음에 만난 분들이 이제 환경미화원분들은 먼저 만났다고 하는데, 여동생 재옥 씨가 2014년에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다가 과로로 사망했고, 첫째 형은 재국 씨라는데 건설노동자로 일하다가 산업재해로 다리가 절단되어 사고를 당하고, 셋째 형은 오랫동안 갈등을 겪었으며 이는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되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형수한테 그런 식으로 욕을 해도 되냐라는 이건데, 이거를 가지고 토론회를
보셨던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형수한테 욕을 해도 되냐라는 그건데, 셋째 형하고 이런 오랫동안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얕은 지식으로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친은 1986년으로 55세에 위암으로 돌아가셨고, 모친은 89세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머니를 살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로 뽑으시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 중 최고의 재산이 강철 체력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참 가족사가 그렇게 좋으신 분은 또 아니시네요. 그렇죠. 보통의 이런 저희가 이제 정치분들의 뭐 가족들이라고 하면 뭐 다들 부자에다가 뭐 다들 잘 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네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다른 면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개인 특성은 이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이제 ISTJ라고 하십니다. 솔직하게 저는 잘 몰라요. MBTI. 다른 분들이 뭐 얘기하시니까 뭐 대충은 뭐 알고 있는데, 저는 ENTJ입니다. 그래서 제 앞에랑 다르네요. 저는 EN이고 여기는 TJ는 똑같으니까. 뭐 I가 소극적인 거 같긴 한데, 그쵸? I는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저 E니까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근데 어떻게 정치인이 되셨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진솔하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존감을 느끼는 현실주의자 형이며, 혈액형은 B형입니다. 인생책으로는 김대중 육성 회고록,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그리고 인상 깊게 본 영화는 웰컴 투 동막골,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 시리즈 폭삭 속았수다를 시청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수저 소년공에서 대통령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그의 삶 자체가 한국 사회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그쵸? 왜냐면 되게 가난하고 아무런 계층이 없던 분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올라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정책이 우리 서민들의 삶과 이재명의 참혹한 삶이 투명되어 있다고 표현하며 약자를 위한 정치를 지향한다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외신의 반응, 미국의 반응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 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인터뷰가 있었죠. 백악관에서 레빗 누나한테 한국 대통령이 됐는데 어떠십니까? 라고 했을 때는 레빗 누나가 저기입니다. 뭐지? 대변인, 백악관 대변인 누님이 자료를 보겠습니다 하더니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대요 하고는 이제 다음에 얘기한 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 얘기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뭐 커질 것에 우려를 포하고 뭐 했는데, 일단은 보통 커멘트들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주로 평양적인 정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국과도 손잡을 거고 미국과도 손잡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미국이 좀 더 저거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축하의 트럼프의 축하의 전화는 아직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내일 통화한다라고 뉴스는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에 대해서 미국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극우 보수파들은 한국 대통령이 이재명이 된 거에 대해서 코멘트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끝났다라는 이런 코멘트들이 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거는 그냥 팩트로 말씀드리면, 일단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석이 과반수를 넘어요. 제가 알기로는 157석인가 되게 많던데. 그리고 보수파 이제 국민의힘은 105석인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러 개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이제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무언가를 발의하고 싶어도 그 발의권이 통과되기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 돼. 그리고 많은 이제 민주당에서 하자는 대로 안 하면은 다 탄핵당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까지 이제 민주당이 됐으면, 그러면은 민주당이 원하는 이런 이제 정치안들이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다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넘어갈 건데, 그쵸?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정치가 어떻게 될지에 관련돼서의 저의 그냥 궁금증인 거예요. 왜냐면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뭐 미국처럼 상원과 하원이 따로 돼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이게 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다수가 민주당이 있고 그러니까 157석인가 아무튼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보수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105석인가 이렇게 밖에 없으니까 이게 만약에 뭔가 정책 이제 뭔가를 이렇게 국회에서 투표해서 넘기려고 하면은 이게 쉽게 이게 좀 민주당이 원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기가 너무 쉽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그냥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분에 대해서 처음 알아봤고요. 저도 무지성하게 누군가를 싫어하고 까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트럼프가 됐을 때 막 not my president 하면서 그때 막 무지성 막 트럼프를 까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힐러리 클린턴하고 붙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까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이 사람이 무슨 정책을 펼치고 무슨 어떠한 사람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투표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 투표권이 있어요. 누구를 뽑을 수 있냐? 주 대표 그리고 상하원 아니면 이제 그 한국은 어떤 식인지 제가 정확히 몰라요. 도나 아니면 뭐 시의원 이런 거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또 투표권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행사해야지. 그래야지 지금 민주당이 다수를 이제 국회 이런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거를 이제 좀 50대 50이든지 이렇게 좀 맞춰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도 좀 투표를 하시고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계속해서 저희도 투표를 하면서 이제 민주당을 좋아하시든 뭐 저걸 좋아하시든 그런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정책이나 이런 거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본인이 싫어하는 정책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거를 이제 좀 많이 보는 거고 네, 그랬으면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정책에다가 이제 좀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투표하는 거고 그거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권리고 여러분들이 사는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니까 이제 일단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뽑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번에 최대 이제 득표율로 이제 뽑히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과도 잘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뉴욕 촌놈 월터의 뉴스. 뉴욕 촌놈 월터의